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오늘은 감옥에 계시는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 좀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쉽게 무너지신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어떤 그 시련에 빠졌을 때에 그 사람의 근수가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시련에 빠졌을 때에 과연 완전히 이제 땅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감옥에 들어갔으면은. 어떻게 이 시련을 견뎌내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근수, 이 몸의 무게, 몸무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지난달 23일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알씩 먹다가 지금은 2알을 먹어도 쉽게 잠이 들지 않는다라는 게 이 변호인의 전언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실망했어요. 저 양반 쉽게 무너진다. 소위 말하는 감옥 폐인이 되는구나. 큰 소리 치고 아주 참 호연지기를 부렸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완전히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른바 감옥 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아주 당당하게 아주 참 잘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이 감옥 폐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을 때에 계실 때는 테니스 광이라고 할 정도로 운동에 참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1시간씩 감옥에서 이제 휴식 시간을 주는 거죠. 햇볕도 쬐고 이렇게 하라고 말이죠. MB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인간은 어떤 시련에 닥쳐봐야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MB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대구와 부산을 갔었죠.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은 많은 태극기 시민들이 참 좌절해 있고 낭망해 있는 게 아주 역력해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헤쳐가는 것이다. 스스로가 이 다짐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다 보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정도에서 참 천하의 MB가 무너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찬란했던 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그 찬란했던 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제2의 노무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 그런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권유해 드리고 싶어서 이 칼럼을 하는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저 참 참혹한 정치적 비극에 참 그 비극을 직면해서 그 좌절하고 계시는, 낭망하고 계시는 참 수많은 우리 태극기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에게 꼭 다시 한번 또 위로의 말씀을, 위로와 격려,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이 칼럼을 하는 겁니다. 이 조선 왕조가 500년이 이어지는 동안에 두 명의 군주, 연산군과 광해군이 이 권자에 있다가 끌려 나가지고 폐주가 된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단종을 포함해 가지고 그 단종의 비극은 물론이고, 권자에 있으면서 이 독살이 된 군주, 독살로 의심이 되는 군주가 뭐 10손가락도 넘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독살. 뭐 왕세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사도세자라든가 소현세자라든가 말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연산군이나 광해군이 유배를 당해서, 연산군은 이제 강화도로 유배를 당했고 광해군은 제주도로 갔는데, 위리안치, 이 가시나물 그 울타리로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밖을 쳐다보도 못하고 바깥 세상을 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위리안치로 그 참 천하의 군주를 이제 폐주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게 된 건데,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참 그런 형편에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문재인이야말로 그야말로 법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라는 미명 아래 저지르고 있는 그 정치보복의 그 무자비함, 그 정치보복의 무자비함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정권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영어로 말하면 ferocious하죠. 야비하고 아주 커닝한, 야비하고, 그리고 아주 그 지능적인 이러한 그 정치 보복을 가하고 있는 가장 참 정치 보복의 그 무자비함이
지독한 경우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 기록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건 조선시대의 이 사화를 완전히 방불케 하는, 완전히 조선시대의 사화를 그대로 복사한 거죠. 복사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의 정치 보복이라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와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그 역사의 시련 속에서 지금 갇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이 정치적 시련을 이제 우리가 겪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힌 지가 지금 보름 정도 됐습니다. 이제 보름이 돼 가는데, 그렇다면은 이 두 대통령에 대한 이 문재인의 정치 보복은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거죠. 아주 철두철미하게 보여주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었다. 두 번째는 보수 우파의 씨를 말려가지고 완전히 이 좌파의 장기 집권, 그 장기 집권으로 직행하는 그 길을 소위 말하는 탄탄대로를 만들자. 좌익 정권의 장기 집권, 뭐 10년, 20년, 30년. 그 좌파 정권이라는 것은 친북, 종북, 반미 정권을 말하는 거죠. 중국에 달라붙는 소위 말하는 총중 사대주의 정권. 그러한 좌익 정권을 좌익 정권이 영구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그러한 탄탄대로를 만들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승만, 박정희, 특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박정희 시대의 연장이 아니냐 이렇게 좌파는 보는 거예요. 따라서 박정희 시대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가혹한 보복, 소위 말하는 구속, 감옥에 완전히 그 쳐넣게 되는 그 정치 보복 중에서 가장 혹독한 보복. 그러니까 예컨대 가장 혹독한 보복이야말로 목숨을 빼앗는 거겠죠. 그러나 이게 목숨까지는 빼앗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장 가혹한 보복이 뭐냐면 감옥에 쳐넣는 거죠.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소위 말하는 조선시대의 그 위리안치, 그 가시나무 울타리 안에 가둬가지고 고사시켜버리는 그러한 형벌을 가하고 있는 건데,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이러한 정치 보복의 의미는 세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 박정희 시대를 영원히 관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대못질을 한다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대못질을 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신세랄까,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해 본다면 저는 두 가지를 봐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MB는 끝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옥사할 가능성이 높다. 옥사. 절대 이명박 대통령은 봐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세 가지 이유로
뭐 그 세 가지에다 하나를 더 붙인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노무현의 자살을 불러온 철천지 원수다 이거죠. 자, 죽음에는 죽음으로 보복한다. 이건 뭐 좌파의 하나의 그 바이블이죠, 바이블. 죽음에는 죽음으로 보복한다 이거죠. 이에는 이로. 네. 어떤 면에서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순순하게 순순히 이 권좌에서 물러났어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집권하게 된 결과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일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완전히 박정희 시대를 관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그 대못질을 하는 데에 동원된 도구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명박은 말이죠. 문재인으로서는 그야말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절대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것이 뭐 문재인 정권에게는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일부 언론에서 써서던데 천만의 말씀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다. 2명이 아니라 3명이라도 잡아넣을 문재인 정권이다. 그건 좌파가 얼마나 지독한지 악랄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러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좌파가 얼마나 악랄한지를 이번에야 아마 감옥에서 지금 알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뭐 일종의 속았다 이런 배신감 때문에 지금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절대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이른바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옥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절박한 상황을 이명박 대통령은 냉철히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MB는 이렇게 말이죠.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고 뭐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오고 또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 독방에서 앉아 있고 이렇게 하다가는 돌연의식을 잃고 말이죠.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 이른바 병원사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병원사.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 그 억울함을, 그 한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 절대 본인이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억울함을 뭐 자식이 풀어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측근들이 풀어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광해군이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유배를 이런 야사가 있어요. 그 유배 때의 그 시중을 들기 위해서 따라갔던 그 궁중의 그 사람들이 광해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절대 권력자 그 광해군한테 영감이라고 했다. 영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뭐 감옥에서 소위 말하는 교도관에 의해서 참 끌려다니는 참 처참한 수모, 치욕을 당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치욕으로 생각하면은 MB는 지는 겁니다. 천하의 MB예요. 천하의 MB. 지금 MB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참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대한민국 현대 자본주의 발전사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MB는 정주영과 함께 현대건설, 현대그룹을 만든 사람이고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의 이 경제를 일으키는 데에 핵심적인 주인공이었죠. 액터였죠. 액터. 셀러리맨의 신화였죠. 예. 그래서 대통령까지 지낸 분인데 여기에서 이 정도에 무너진다? 그래서 병원사를 하게 된다? 내가 볼 때 병원사 하게 내버려 둘 겁니다. 병원에서 생애 마지막을 맞게 할 거예요. 이 칼럼이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꼭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칼럼도 뭐 얼마든지 인쇄할 수 있으니까 그 변호인단이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권이 MB가 병에 걸려 쓰러지더라도 절대 병보석으로 풀어주지 않을 것이고 병원에서 목숨을 다하도록 아마 할 겁니다. 절대 이명박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배려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북한 김정은한테는 인도주의적 배려를 할 수 있죠. 북한한테는 인도주의적 배려가 솟아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유엔에 의한 전 세계가 북한을 상대로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에 인도주의 지원이다 그래서 85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만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는 그런 인도적 배려라는 것은 아예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과연 MB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옥에서 생을 그냥 보내다 끝내야 됐겠냐 이거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MB가 이렇게 흐지부지 옥사 하던가 아니면 병원사 하던가 해야 할 것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자. 한번 이건.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게 이건 완전히 MB의 자업자들. MB는 지금 고립무원이에요. 지금. 고립무원이에 참 안타까운 참 어떤 불쌍한 신자, 하루아침에 불쌍한 신자가 됐어요. 노년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예우받는 문재인한테 그러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 생을 살아갈 것으로 예상했던 MB의 그 착각이 이런 꼴을 만든 거죠. 네. 참 정말 바로 그러한 착각 때문에 노무현의 죽음을 몰고 온 MB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는 친문 세력 이들 때문에 문재인이가 설령 이명박을 풀어주고 싶어도 절대 자신의 그 지지층 때문에 풀어주지 못합니다. MB는 친문 세력한테도 찍혀가지고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치적 비극을 몰고 오는데 MB가 일조했다고 생각하는 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태극기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을 단칼로 정리해 주기를 기대해 가지고 MB를 대통령으로 찍어주었던 광의의 그 보수 우파 시민들, 유권자들
모두 MB에 대해서는 싸늘하잖아. 싸늘해. 자업자득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MB는 이대로 그냥 끝나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복주를 MB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거죠. MB가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내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주를 막을 수 있다라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죽을 각오로 하면은 MB가 살아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에 일조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인생이고 정치고 이 바꿀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게 인생이고 정치인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냥 이대로 죽겠다 그러면 그건 영원히 끝나는 것이고, MB가 난 이대로 죽겠다, 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누려봤다, 여기서 그냥 나는 죽겠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부도덕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우파의 그 재집권을 상당 기간 몇십 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괴멸을 자초한 그런 대통령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MB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MB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끊임없이 제가 MB에게 말했던 건 뭐냐면 절대 문재인과 타협하지 마라. 근데 MB는 이 타협, 이 장사, 이 비즈니스맨이란 그걸 소위 말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문재인과 어떤 타협을 해가지고 적당히 병보소로 나오기를 바란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방금 들어온 뉴스가 뭡니까? 검찰이 이명박 전 재산을 몰수한다는 거죠. 웃기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죽음으로 맞서지 않으면 이명박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서 옥사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보수파가 완전히 괴멸되는 그러한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MB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볼 때. 자, 지금 MB는 이명박은 모든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문재인에 의해서. 자, 이런 모든 명예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감옥에서 문재인하고 설령 타협을 한다 합시다. 타협을 해서 나와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전두환과 달라요. 전두환은 정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의해서 또는 좌파에 의해서 그가 1987년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지만 전두환은 전두환인 겁니다. 이 전두환은 말이죠.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하는 그러한 어떤 모델 케이스예요. 전두환은 전두환인 거예요. 전두환을 아무리 죽여도 전두환은 전두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명박은 지금 말이죠. 여기에서 무너지면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죽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그야말로 필사적인 결심을 해야 된다면 여기서 그건 뭐냐? 김대중 노무현의 비리를 담고 있는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어라. 그렇지 않고는 이명박은 이 불행을 결코 건드릴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의 그 비리에 관해서 가장 정통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MB다. 그 MB가 김대중 노무현의 모든 온갖 비리와 부정과 위선과 조작에 관한 판도라의 상자를 그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MB가 열어라 이거죠. 나는 죽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감옥 밖에 있는 국민들이 MB를 다시 보게 됩니다. MB가 김대중 노무현을 겨냥한 대대적인 반격을 해라 이거죠. 반격을. 할 자신이 없다? 옥사하거나 병원사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찬란했던 이명박의 그 찬란했던 과거, 그 과거를 모조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좌익 세력이 재단하는 대로 생을 마감할 거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감옥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심각한 생각, 심각한 참 사생결단의 결심을 해야 한다 이거죠. 김대중과 노무현의 그 온갖 비리, 온갖 부정, 온갖 위선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그래서 그야말로 위선과 가증과 조작과 이 보복과 같은 이 좌파 쓰레기 정치의 종말을 고할 수 있는 단초를 MB가 제공하게 된다면 MB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재평가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거죠. 국민의 마음을. MB는 밉더라도 그 결단은 사람들이 평가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MB는 살아날 수 있다 이거죠. 무엇보다 보수 우파에게 생애 마지막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죽어야 산다는 결심을 감옥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참 충언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